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릭성남 진행을 맡은 라울림의 김희경입니다. 연두연두한 가로수의 싱그러움과 습하지 않은 바람의 조화가 너무 좋은 오늘입니다. 클릭성남은 성남의 시정 소식과 동네 이름에 얽힌 유래들을 살펴보는 지명 이야기로 지난 3월부터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오전 11시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생방송을 몇 번이나 시도를 하고 한 20분가량 기계 회복 때문에 손을 봤는데 제가 기계를 못 다루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기계 문제가 있는 건지 오늘도 정말로 돌이킬 수가 없어서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녹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럼에도 방송은 계속돼야 하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라울림의 큰 힘과 응원이 되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2023년 5월 19일 클릭성남 시정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남에서 열린 경기도 체육대회가 잘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성대하게 펼쳐진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성남시가 종합 2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1부 리그 사상 첫 종합 우승에 도전했었지만 아쉽게도 다음 파주 대회를 기약하게 되었네요. 성남시는 13일 성남 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화려하게 막을 내린 제69회 경기도 체육대회 2023 성남에서 화성시에게 1부 종합 우승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성남이 2위 그리고 수원시가 3위에 올랐네요. 경기도 체육대회 2부 종합 우승은 이천시가 차지했고요. 광명시와 의왕시는 각각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 나은 경기, 성남에서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1일부터 3일간 열린 이번 대회에서 1부 모범 선수단상은 대회를 개최한 성남시가 1위를 수상했고요. 광주시와 화성시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2부 모범 선수단상은 양평군이 1위, 의왕시와 광명시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경기도 체육대회에 앞서서 4월 27일에서 4월 30일까지 4일간 성남시 일원에서는 제13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성남시가 월등한 성적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남아트센터가 성남시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조성이 될 전망이라는 소식인데요.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4일 시청에서 열린 성남아트센터 주변 특화거리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예술성을 가미한 특색 있는 계획을 도입하라면서 문화예술자치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민들이 즐겨 찾는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성남아트센터 가로변으로는 나무들이 너무 촘촘하게 심겨져 있었고 휴게시설마저 부족해서 시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했는데요. 시민들은 성남아트센터를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 아닌 단지 공연 관람 공간으로만 인식해 왔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성남아트센터를 시민들이 쉽게 찾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성남아트센터 주변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해요.
이날 보고회에서 신 시장은 특히 광장 조성시에 야외 공간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야외 공연장, 벼룩 장터, 어린이 놀이터 공간 등을 조성해서 성남아트센터가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서 큐브미술관 주변 증축을 포함해서 시민 힐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데요. 이번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1원에 휴게시설과 경관 조명 설치, 포토전 조성 등으로 경관성을 극대화하고 예술성을 갖춘 특색 있는 문화 향유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이라고 하네요. 신 시장은 이번 특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접근성은 제고되고 예술성이 더해지면 성남아트센터는 격조에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자 문화예술 자치도시 성남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위원 25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홍보하고 예산 편성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제안받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참여 자격은 5월 8일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의 시민과 지역 내 기관, 사업체 근무자라고 합니다. 참여하려는 대상자는 주민참여 예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되겠고요. 시청 6층 예산재정과에 직접 내셔도 된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이달 31일까지 주민참여 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해서 해당 부서의 검토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에 연간 75억 원 범위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성남 시정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코너 함께 하시죠. 우리 동네 이름은 클릭 성남의 두 번째 코너 우리 동네 이름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안녕하세요. 네, 표영신입니다. 네, 오늘은 어느 동네 이름들 좀 알아볼까요? 오늘도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둔전동, 그리고 고등동, 상적동 이렇게 3개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등동밖에 못 들어본 것 같아서 네네.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네, 위치상으로 어디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네, 지난달에 저희가 오야동하고 심곡동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그 심곡동 아래에 이제 둔전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둔전동 서쪽에 고등동, 그다음에 고등동 서쪽에 이제 상적동이 있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상적동은 이제 좀 산골짜기예요. 이렇게 보면 쪽에 이제 일릉상 줄기와 서쪽에 청계산으로 이제 둘러싸인 산지 지역이라서요. 다른 도시하고 또 경계를 이루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소한 지역이기는 한데 생소한 만큼 흥미가 유발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둔전동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둔전동의 한자를 보면 조금 유추가 가능한데요. 이 둔은 진을 치다 할 때 둔, 그리고 네. 전은 잘 알고 있는 밭전자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밭이겠죠. 이게 둔전이라는 지명이 조선시대에 이 지역에 군대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작하는 토지인 이 둔전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둔전말 아니면 이제 둔전촌 이렇게 불리던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쌀 경작하고 이제 한양으로 보낼 때 어떤 보관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또 필요하잖아요. 혹시 저희가 네네. 유추가 그렇죠, 되실까요? 그렇죠. 네, 창곡동 맞나요? 네, 네. 거기 창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에 보관되었다가 이렇게 이송되었다고 해요. 창곡동에 보관이 되었다가 이제 한양으로 이송이 된 군량미를 조달하는 마을이 둔전동이었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여기도 이제 과거에는 광주 그 대왕면에 네네. 속한 지역이었고요. 지금은 또 공군 성남기지 주변 부지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울공항에 인접해서 위치한 지역이라는 얘기네요. 네, 이 서울공항이 있다는 의미가 사실 이쪽이 정말 넓은 평야의 땅이라는 거거든요. 동쪽에는 또 탄천까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좋은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근데 또 이제 지역 주민으로서. 네네. 지리상 또 너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제 서울공항이 들어서지 않았나. 네. 좀, 그럼 이어지는 동네는 어디일까요? 네, 다음에는 고등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격 당시에 이제 마을 이름은 고살리와 등자리였습니다. 아, 그러면 두 마을의 이름이 어떻게 합쳐진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고살리의 고, 등자리의 등 이제 첫자를 따서. 네, 첫자들을 각각 따서 고등동이 되었고요. 네. 이제 여기도 이제 옛날 마을 이름 중에 새술막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제 새술막은 어떤 마을인데 6.25 사변 네네. 저희 이후에 네. 이쪽에 다른 지방 사람들이 이주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 이제 하천가에 만든 부락이면서 이제 시장이 또 형성되기도 했는데 이때 술집이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술집 이름이 새술막입니다. 너무 잘 지었는데요. 네, 괜찮죠. 피막골처럼 네네. 좀 이제 그런 특징적인 그런 골목으로 좀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새술막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정체성이랄까 이런 게 확 드러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러니까 좋다기보다 귀에 이렇게 딱 꽂히는 네, 그런 동네 네, 이름이었네요. 특색 있는 네네. 마을의 이름이었죠. 음. 그다음에 등자리는 네. 여기 아주 중요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음. 인능산 그 밑 지역인데요. 네. 그 덕수위 씨 후손이 이제 과거에 급제하는 경사가 정말 많았대요. 오. 그래서 그 이제 경사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잇따라 이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고요. 또 덕수 이신의 묘가 많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벼슬이 높아서 석등이 세워진 마을이라는 데서 또 유래했다는 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높을 고자에 석등을 의미하는 그런 등자가 붙여서 세워진 그런 이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네, 네. 음. 저는 이제 이어서 또 이제 상적동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덕수 이씨와 관련된 이제 설이 있어서 그런데요. 네. 이 상적동의 적자가 피리 적자입니다. 아, 네, 네네네. 그래서 여기도 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지역에 이제 호걸들이 피리를 불며 유람하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피리 적자를 써서 적촌, 뭐 적풀이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오호. 네, 근데 또 이 적풀이를 중심으로 노상동 그리고 노하동 뭐 이런 자연 마을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노상동의 상자와 네네. 적추리의 이제 적자를 합해서 상적동이라고 이제 일컫게 됐고요. 네네. 이 두 번째가 또 덕수 이씨와 관련된 설인데요. 덕수 이씨네가 이제 과거에 급제하는 경사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아하. 그래서 피리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붙여진 명칭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 교육열 높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선호할 동네네요. 그렇죠. 뭐 오. 명문대에 그러니까. 합격하면 이제 현수막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즐거워서 피리 소리를 막 불고 마을 그쵸, 잔치를 그쵸. 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피리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뭐 여기가 진짜 파락군 되는 거죠. 교육열도 좋고 교육터도 좋고. 네네. 실제로 덕수 이 씨는 어느 집안인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네. 몇 가지 찾아봤어요. 유명한 집안이던가요? 그렇더라고요. 너무 오. 몰라서 좀 죄송할 정도로. 오호. 바로 율곡 이이와 충무공 이순신 인물을 배출한 집안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집안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집안이 어떻게 이쪽에 이제 터를 잡게 되었는지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네. 율곡 선생님의 이제 육촌 동생인 덕풍궁 네네. 이통이라는 사람이 이제 선조 때 벼슬을 한 인물이에요. 네. 근데 이제 광해군 때에는 조금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죠. 네네. 임목대비가 이제 서궁으로 네, 유폐되는 그렇죠. 사건도 있었고, 영창대군이 영창대군이 사사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맞아요. 이제 그때 이제 좀 가문의 안위를 위해서 이곳 이곳 이제 수정구 고등동 그리고 네네. 상적동 일대로 옮기게 돼서 이제 좋은 터를 잘 잡으셨네요. 잘 옮겨 오신 거죠. 네, 네, 이게
가문도 보존이 되고 그 이후로 이렇게 계속 훌륭한 후손들을 배출해냈으니까 네, 맞습니다. 털을 잘 네, 잡으셨네요. 그 위에도 이제 계속 과거에 급제한 것만이 아니고 이 이후의 후손들도 계속 과거에 급제를 그러니까. 했던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이 덕풍궁 이통 묘역은 실제로 고등동 산 37-4에 있습니다. 네. 그럼 성남시의 시 유적 좀 되겠어요. 네, 네. 향토 그렇죠. 유물, 향토. 문화, 네네네.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덕풍군에 육세손 이석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가 있어요. 네. 이 시를 들어보면 아까 상적동의 유래 그리고 고등동 등자리의 유래가 조금 나타나 있거든요. 그 특징들이.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읊어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덕수이 씨가 사는 이 경기, 광주, 산 중에서 백미이자 최고의 으뜸은 마을 이름에서 피리 소리가 들리는 듯하며 멀리서는 절의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네. 과거 급제가 잇따르니 개수나무 어사화가 만발하고 그 몇몇 봉우리엔 구름도 깊구나. 오호. 이런 그러네요. 시를 지었어요. 네, 피리 소리 나오고 어사화 나오고 하니까 네. 정말 그 아까 상적동, 고등동 그 이름의 유래들이 잘 드러난 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근거들을 또 이런 시에서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더 좋았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덕수이 씨 집성촌이었다는 증거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네. 이제 고등동이 조금 지금은 개발되었잖아요. 네, 그때 산 28-2번지 일대에 개발하면서 네네. 고등동 덕수이 씨 이유 선생의 네네. 토제 지석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네. 토제 지석이라는 게 또 뭔지 궁금했거든요. 네네네. 무덤에서 나온 묘지문 기록이래요. 네. 이제 과거에는 망자의 어떤 인적사항,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덤의 소재, 뭐 이런 것들을 판석에 기록해서 무덤에 같이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네. 정말로 그 망자에 대한 기록들을 그렇게 남겨주면 사실 네. 그 후대들이 혹시라도 정말 이렇게 발굴을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조상님들은 너무 지혜로우셨어요. 그리고 또 돌에다가 이걸 기록했으니 보존이 잘 돼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이제 그 택지 개발 사업할 때 이제 요거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출토가 되어서 네네. 요거는 또 당연히 잘 이제 박물관 사업소에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전해주실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상적동은 네. 다른 도시하고 경계를 이룬다고 이제 맞아요.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요. 네. 여기에 경부고속도로 첫 발파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 1968년에 네네. 이제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시작을 알리는 첫 발파 지점이 거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오호. 네.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기념비여서 진짜 일부러라도 한번 가서 보고 싶은 생각 저도 드네요. 네. 그리고 이쪽에 또 유명한 저희 성남의 명소가 있어요. 바로 신구대 식물원이 또 여기 상적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이 상적동인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 신구대학교 식물원이라고 하니까 하고 제대로 그 지리적인 위치가 파악이 되네요. 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 그러지 것 않을까 같아요.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는 사실 동네 이름보다 이제 도로명을 또 많이 쓰잖아요. 네. 아까 상적동이 이제 적풀이의 적자에서 따왔다고 했는데 이 식물원 주소가요. 상적동 123-1번지이기도 하지만 도로명으로 하면 적풀이로 9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도로명으로 진짜로 그 동네 이름을 잘 지금 이어가고 계신 거네요. 네. 아니,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요거를 좀 이제 이렇게 좀 기록에 남아야 저희가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적풀이 이게 궁금해서 찾아보시는 분들도 생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지명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또 대왕저수지도 있습니다. 이쪽에. 네. 대왕저수지도 이쪽으로. 네. 여기도 제가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계속 좀 어떻게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갔는데요. 네네. 여기도 이제 굉장히 큰 저수지고. 네. 여기 위치가 이제 청계산과 일릉산에서 이제 발원을 해가지고 고등동을 거쳐서 둔전동을 거쳐서 흐르는 그 상적천
상류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왕저수지. 네, 이 대왕저수지 근처에도 좋은 곳들이 많거든요. 그쵸. 여기에 저도 좋은 카페를 많이 가고 싶거든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절이 너무 예쁜 계절이라서 시민분들께서 좀 이 계절을 잘 느끼실 수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둔전동, 고등동, 상적동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수정구의 동네들을 소개해 주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세 곳의 지명의 유래가 된 역사적인 사실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다음 달에 또 다시 만날게요. 표영신이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댓글로 소통하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좋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그것이 불가능하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속상합니다. 다음 달에, 그러니까 6월 방송에서는 이런 기계적인 결함이 없이 무사히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가능하도록 준비를 할게요. 여러분들의 관심, 사랑 계속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일은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라울님 김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